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걸 떠나서 두 개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고개가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이 피로해집니다. 그 다음에 아프기까지 하죠.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눈 만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들입니다. 노화는 네. 지연은 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게 될 때 디지털 디톡스도 하시고 눈의 피로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디톡스 운동을 하셔야 된다. 자, 운동도 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호흡을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이게 호흡이 중요한 거랑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 뭐 있을까요?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영양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가스 교환이라고 그래서 탄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해주고 네. 계속해서 이 활기를 넘치게 해줘야 되는데 네. 영양분을 세포에 제공하는 이 혈액 안에 산소가 있잖아요. 네. 계속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은 절대적인데 안타깝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람들의 호흡이 깊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좀 충전이 잘 될 수 있는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얕은 호흡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용어로 단기호흡, 과다호흡이라고 그럽니다. 1분에 몇 번 정도를 호흡해야 정상일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여쭙잖아요. 50번? 60번 한대요. 50번이라고 그랬죠? 네. 50번을 제가 한번 시범 보일게요. 이런 식이잖아요. 바빠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10번에서 12번입니다. 10번에서 12번이 정상 호흡 수입. 그러면 6초마다 하나씩 쉬는 거니까. 네. 한 3초 들이마셨다, 3초 내고. 요게 한 번. 그럼 네. 10번이잖아요. 네. 요가를 오래 하신 분들이 6번 한대요. 10초마다 한 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냥 바쁘고, 안 움직이고, 이러면서 폐 기능도 나빠지니까 네. 호흡이 나도 모르게 과다해지는 거죠. 빨라지는 거.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가다해지니까 호흡 근육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막 호흡 근육을 강하게 이끌어내면서 하는 호흡이 네. 아니라 여기 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래 횡격막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속에 있는 호흡 근육이 있거든요. 복근하고 얘가 쭉 들어마시면 이 근육이 쭉 내려와요. 그렇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건데 이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목에 있는 가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중간중간마다 3초 코로 들이마시고 한 5초 입으로 내쉬는 깊이 있는 호흡을 2, 30초 하셔라. 그 다음에 또 2분, 3분 여러분이 하는 방법대로 하고 또 한번 코로 한번 3초 들이마셔 볼까요? 작가님 시작. 입으로 내뱉게요. 요게 5초입니다. 그럼 저희가 8초 동안에 하나의 호흡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로 이런 식으로 쭉 해주면 살짝 처음에는 약간 어지러운 듯 하지만 굉장히 환기가 되면서 좀 에너지가 느껴지고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요가에서는 프라나야마 그래서 명상하면서 막 하게 하잖아요. 예, 요거를 사무 보시다가도 지금 잠깐 호흡 운동해야 되겠다 해서 3초 들이마시고 코로 그 다음에 5초 내뱉고 코로 3초 들이마시면 나이트릭 악사이드라고 산화질소가 분비되면서 혈관도 넓혀주고 우리 건강에 좋은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요? 보통 사람들이 구분 없이 마시고 구분 없이 뱉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호흡 전문가들이 호흡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면서 입으로만 계속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더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고 텐션이 높아진다. 네. 그리고 솔직히 입으로 한번 계속 해보세요. 좀 어지럽거든요. 코로 들이마셨을 때 이 비강 안에 있는 우리 혈관에 좋은 그리고 우리 폐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폐 기능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는. 저 그럼 수많은 사람을 이제 만나시면서 발견한 운동 효과, 좀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들을 좀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만의 루틴에 너무 집착하시면서 네. 몸이 오늘은 조금 쉬어야 될 날인데 또 나가서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잠 잘 주무시고 다음날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문제 없죠. 가볍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약간 루틴이 되면서 죄책감을 갖는 거죠. 오늘 이거 안 나가면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또 같이 동호회에 있으니까 같이 러닝 크루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뛰어. 그런데 너 왜 안 나왔어? 그 전화 받기 싫으니까 몸이 뭔가 야근하고 지금 업무 프로젝트가 좀 심해서 나는 지금 지쳐 있는데 뛰어야 될까? 그러면서 뛰다가 다치십니다. 그리고 들다가 다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몸이 얘기해주는 바이오리듬. 너의 상태가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쉬는 것도 운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근육은 지금 막 이렇게 들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쉴 때 생기죠. 네. 근육 운동해서
나서 오늘 잠자고 편하게 쉴 때 다시 근육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강하게 푸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쉬는 것까지 운동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바이오 리듬에 의해서 내 운동을 쉬어야 하는 것과 내가 그냥 운동하기 싫어서 쉬어야 되는 거. 그건 다른 겁니다. 이 경계를 뭘로 삼아야 될까요? 기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다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거봐, 그 교수님이 내 바이오 리듬, 힘들다 하지 말라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바이오리듬을 받을 만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운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휴식도 운동의 한 부분이다. 잘 휴식해야 더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이번에 제가 교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교수님이 조속노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요즘에 노안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작년부터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정말, 왜냐면 정말 뭔가 내가 늙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눈이 나빠져서 안경점에 가서 도수를 한 두세 번 높였거든요. 한 해. 정말, 왜냐면 그전에는 몇 년에 한 번 높일까 말까 하는데, 한 두세 번 높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높여야 되지? 그리고 뭔가 세상이 이제 높였다는 건 잘 안 보였다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뭔가 내가 몸이 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늙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노안 관심 있는 분들 많아서 이제 오늘 인터뷰 준비했는데, 회복 운동 전문가이자 이제 전 국가대표 JR 트레이니신 교수님께서 조속 노안 요 책 쓰신 이유는 일단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노안 40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40대가 딱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눈에 조절이라고 하죠. 렌즈. 그렇죠? 요거를 멀리 봤다가 여기 봐도 여전히 딱 굴절을 시키면서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40대만 되면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30대에도 이게 오고, 워낙 이 디지털을 그 미디어 또는 이런 기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더 빨리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조물주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러한 타임라인 안에 니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면 좀 거기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이 조기 노안이 있고, 또 노안이 오면 불편해집니다. 아니, 안경 쓰면 되지.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서 몸의 기능도 떨어져서, 좀 이 책을 통해서 하루에 간단하게만 한 3분 정도 투자해서 요 눈 운동을 함으로 노안을 좀 지연시키자. 연구 결과도 이 노안이 지연된다고는 하니, 우리가 이러한 간단한 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좀 효과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운동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전 눈이 나쁘면 일반 사람한테 정말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이런 뛰어난 선수들 보면 눈이 나쁜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동체 시력도 그 사람의 어떤 운동력, 왜냐면 내가 뭐 봐야지 운동을 할 수, 뭐 간역을 맞추든 뭘 하든, 이게 동체 시력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운동선수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운동선수들 중에도 눈이 좀 안 좋은 분이 수술하는 있지만,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은 시력이 좋아야 하죠. 왜 그러냐면 반응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시력이 좋으면 움직임을 이렇게 하는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예측합니다. 그렇죠. 예, 잘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첩성이 좋아지고요, 순발력도 좋아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시력이 나빠지거나 이 시각이 떨어지게 되면, 저는 이제 시력과 시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한 물체를 선명하게 보는 능력도 중요하죠. 정확하게. 그러나 전체를 지금 내 주변 환경을 잘 인지하고 있느냐도 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노년에 나가서 걸으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걸으셨는데 자꾸 바닥으로 이제 고개가 가서 내 발을 보면서 걸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불안하니까. 이 시력이 좋지 않은, 뭔가를 예측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낙상에도 훨씬 더 빨리 노출될 수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2030 세대에서도 노안 증상이 나타나는 젊은 노안의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인 건가요? 지금은 디지털이 아주 그냥 주도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SNS를 이런 지금 방송이나 또는 다양한 SNS 그 채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죠. 맞아요. 짧은 영상들 계속 보게 되고, 워낙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자극적인 재밌는 영상이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보다 보면 1시간 지나가 있어요. 1시간 금방 지나가거든요. 미국에 있는 자세 학회에서요, 1시간만 모니터를 눈을 띄지 않고 계속 작업했다면 눈에 불기능이 온답니다. 1시간만 해도.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뭐 몇 시간씩은 피드백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시간을 그냥 휴식 없이 계속 보셨다. 네. 그러면 이 눈은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젊은 노안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 또 뭐가 있을까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네. 노안에 또 빨리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연구 결과로도 좀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잠도 잘 주무시고 네. 주무시기 전에 좀 핸드폰 완전히 꺼놓고 그 블루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밤에 그걸 딱 보게 되면 또 그냥 경성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디톡스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앉아있는 생활 많이 하고 네. 운동 안 하고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이나 뭐 영화 감상 같은 것도 우리가 휴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눈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사람마다 요거는 다릅니다. 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휴식하지 않고 뭔가를 일을 계속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눈이 쉬지 않고 계속 보고 일하고 있는 거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온몸에 경직이 되고 또 눈에도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경직되게 되면서 눈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공급 라인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 전문가들이 해요.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러지 말고 잠깐 일어나서 여기 봤다면 먼 곳 보고 약간 5분에서 10분 그 휴식, 브레이크 하는 것만으로도 여기는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많은 사람이 노안을 늦출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친다고 하셨는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노안이 초기 신호는 뭐죠? 블러드 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는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 두 글자로 보이는 겁니다. 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약간 블러리하다 그러면 희미하게 보이는 걸 떠나서 두 개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신호가 오고 그다음에 자꾸 고개가 앞으로 많이 나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도 목에서 좀 많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눈이 피로해집니다. 뭔가를 계속 보게 될 때 예전에는 책도 좀 쭉 몇십 페이지 쭉 갔는데 한 3, 4페이지 읽으면 눈이 약간 피로해지고요. 그 다음에 아프기까지 하죠.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눈 만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들입니다. 노안은 지연은 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보이게 될 때 빨리 디지털 디톡스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벼운 이 눈 운동들을 해서 조절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근육, 손모근이라는 이 근육도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게 이완시키고 눈의 피로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디톡스 운동을 하셔야 된다. 디지털 디톡스는 뭐 이제 잘 이해했는데 눈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살짝 이걸 갖고 와봤어요. 뭔가요? 여기 실로폰 봉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은요, 이렇게 앞에 이 물체가 이 빨간 부위가 작가님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위치에다 이런 걸 갖다 놓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두 개로 보일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그렇죠. 가까운데. 너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 정도에서 고개 돌리지 말고요. 눈만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좌우로 그 빨간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그렇게 눈 근육을 조금 평소에 하나만 고정시켜서 보는 그렇죠. 요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리면서 약간 이쪽으로 가면 이쪽 근육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눈에 살짝 스트레칭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요걸 또 이렇게 잡으시고요. 위로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내리고요. 요것도 한 5번. 예. 근데 지금 작가님은 고개가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만. 예.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위로. 쭉 올라가서, 예. 이렇게. 한 또 5번. 근데 요걸 또 사선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째려보는 것처럼 해서 고개는 돌리지 않고 선명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주 저 코너에서 요 코너까지 또 한 번 늘린 거거든요. 눈 운동도 아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동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런지 자세 나가면서 따라가게. 이런 식. 다시, 런지 자세 나가면서 따라가게. 한 번만 더 배울게요. 선명하게 유지하고 따라가게. 요게요, 의외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딱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 좋은데 앞을 유지하면서 눈만 보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내려가서 보고
하나. 내려가서 보고. 둘. 내려가서 보고. 셋.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동적 자세고요. 또 하나는 내려가면서 스쿼트해서 보고 들어오고요. 내려가서 보고 들어오고요. 눈을 모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눈과 몸의 협응력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런 식. 그래서 이런 동적인 자세로도 할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잘 선명하게 보이는 데다 갖다 놓고요. 여기서 런지 동작을 살짝 이렇게 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고개 돌리면서 물체만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면서 빨간 시각봉의 위에 부분만 계속 째려보시는 겁니다. 한 번 갔다 온 게 한 번인데요. 이렇게 시각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분들 이거 시키면 이렇게 돌리라고 그러면 저쪽 보시다가 이거 봐야지 돌아와서 또 저쪽 보시려고 그러면 시선 놓쳤네 이렇게 되는데 고개는 돌리더라도 계속해서 시각봉을 주시하는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눈 깜빡깜빡거리면 뭔가 좀 전체적인 시각이 좀 밝아지면서 환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피로감이 떨어지게 되죠. 한 곳만 막 네. 그냥 주시해서 네. 눈에 피로감이 있을 때 이렇게 눈을 가볍게 풀 수 있고 굴릴 수 있는 운동을 하면 이렇게 눈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방금 보여주신 눈 스트레칭과 이런 트레이닝의 원리가 뭐고 어떤 운동 효과가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눈을 움직이게 되면서 신경도 자극하고 신경 자극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도 잘 될 수 있게끔 돕고요. 그 다음에 아까 뻣뻣해지고 좀 이렇게 좀 아픈 감도 있다고 그랬는데 눈을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볍게 움직이니까 여기서 사실은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운동신경을 올려주니까 눈의 피로감을 떨어뜨려주고 또 이런 운동을 살살살살 하게 되면서 또 안구도 건조했던 사람들이 약간 이 막이 움직여지니까 또 수분을 여기다 갖다 넣을 수 있는 것도 또 도움을 입고 우리가 좀 편안해지는 것이죠. 근데 눈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눈 수술이나 안경 같은 거를 그냥 많이 도수를 바꾸든가 착용하든가 하는데 눈 운동만 해도 시력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미디어 또는 기기를 많이 쓰면서 가지고 있는 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간단한 운동들이 리프레시, 환기시켜주는 것으로 인해서 클리어하게 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은 돕고 또 계속해서 업무를 보시다가 아유 이거 더 이상 못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 피로가 오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눈에 체력을 줘서. 그래서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한 곳만 주시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일을 하시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얘로 살짝 브레이크 타임 같듯이 눈을 환기시키면 2, 3주만 해도 확실히 효과가 좋아진다라고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또 요 책에 저송도 안에 눈 트레이닝 3-3 프로그램이 있던데 3-3은 뭐예요? 3-3은 하루에 3분, 3분 3개만 하자. 3개 3개 운동입니다. 눈은 3개 제가 뭔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를 딱 잡고 왔다 갔다를 수평 한 번. 예, 수평, 수직 한 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푸시업이라고 그럽니다. 눈도 푸시업을 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모았다 이렇게 마치 푸시업 하는 것처럼 그래서 눈을 쭉 모아줬다가 또 멀리 갔다가 이렇게 하면 평소에 이제 눈이 이렇게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한 곳만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눈에 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벼워지고 그리고 피로가 지연된다.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당 1분씩이니까 15초 한 다음에 눈 깜빡깜빡거리고 한 15초 지나가고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또 15초 지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세트 정도 2, 3세트 하게 되면 한 운동이 한 1분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또 1분 하고 마지막 운동 1분 요만큼만 해도 근데 왜 3분이냐면 도로 하면 안 되네. 3분을 넘어가면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또 이게 피곤해집니다. 이것만 또 50분씩 하면. 우리가 다른 운동은 뭐 10분, 20분 한다해서 어지럽진 않은데 눈은 어지럽나요? 그리고 눈 근육은 다른 근육에 비해서 또 작고 여기는 막 근육이 큰데 네. 그래서 요거는 또 정교한 운동이니까 네. 딱 3분만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